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6일, 2월 2주차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주간 증시에서 환율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안 한 게 아닌데, 오늘 이제 환율이 한 1250원까지 튀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증시 강세를 가져왔던 게, 환율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외국인들 주식을 사고, 외국인들 주식을 사는 거는 패시브 자금이고, 대신 이제 환율이 만약에 리바운드가 나온다면, 종목은 시장은 좀 쉴 수 있지 않나 그런 결이었는데 이 기분 좋은 결은 맞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다이어트 매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시장이 막 좋습니다.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 중국 관련주가 막 갈 때는 종목 수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어느 정도 시장이 다시 약간 등락을 보인다든지 우리가 하나 신경적으로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환율의 변화가 나오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또 다이어트 매매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베팅 금액도 좀 얕게 그리고 매매도 조금 더 짧게 그리고 애매하면 사지 말고 추가하면 사지 말고 그런 거죠. 그런 내용인데 오늘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보니까 기분 나쁘게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 한번 5일선 이탈했었는데 두 번째 또 이탈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5일선이란 기준선보다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60, 21선이라는 어떤 지지선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형님 정세가 이렇게 1.7%의 변동성이면 최근에 워낙 코스닥이 강했다 하지만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은 왜 그렇죠?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 배터리 관련주가 강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면 최근 외국인 장세의 특징 자체를 패시브 자금이라 그러는데 그 패시브 자금에서 예를 들어서 빠질 거예요. 어떤 자금들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이렇게 되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돈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중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기업은 나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DI라든지 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은 지수보다 선방을 합니다만은 패시브 자금이 빠지게 되면 사실 이제 외국인 매도가 금융주라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 사실 조금 재미없던 삼바 같은 건 여전히 재미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코스닥은 조금 덜한 게 코스닥은 그래도 최근에 워낙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또 최근에 많이 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영원할 수는 없어요. 멘트주도 많이 잡아줬는데 전체적으로는 일정 부분 시장이 아래 변수 때문에 좀 쉴 수 있습니다. 어떤 변수냐 하면 오늘 보시겠지만은 실제로 가장 큰 특징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3천억이나 팔았다는 거 좀 낮습니다. 낮아요. 낯설다는 표현인데 외국인 주식을 팔게 되면 아무래도 기관들도 좀 따라 팔 거고 근데 투신이나 연기금 많이 팔지 않으면 단기 성향의 금융 투자가 빨리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3천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뭔가 큰 변화가 온 겁니다. 그는 바로 환 시장이었는데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결과론적으로 떠나가지고 아니 달러가 왜 오르고 내려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줬던 달러화가 달러 인덱스가 103으로 툭 올라왔다는 겁니다. 101 정도를 찍고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런 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달러화가 올라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유로화도 내려가겠죠. 그러면 최근 FTS 영국 지수 강세라고 했습니다만은 영국 증시도 약간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영향이 높은 게 뭐냐면 엔화보다도 위안화인데 중국의 위안화 같은 흐름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느 슬쩍 보니까 중국의 위안화도 6.68 위안, 6.7 위안에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가지 못하고 반등을 해준다는 거죠.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아시겠습니다. 똑같아요, 정시는. 주구장창 올라가던 중국 정시도 일정 부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중국 정시도 이렇게 상해 정시도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올랐기 때문에 쉬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동조화예요. 동조화로 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원화 환율도 오늘 이렇게 빵 뛰어뻗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큰 가림에서 패시브 자금이 빠지겠구나. 그럼 외국인들 조금 팔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1순위로 타겟을 받는 게 00930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삼성전자가 6만 원을 깰 수도 있겠구나. 일단 그렇게까지는 열어두는 게 좋아요. 이게 사실은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박스권 장세.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자잘한 것들이 한편으로는 올해 22년도 정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장세예요. 박스권 장세가 한편으로 좋은 거는 순환이 빠르다는 거고,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치고 가지 못하면 힘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좀 놓고 보게 되면, 저는 설명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3천억을 팔았는데, 하필이면 패시브 성격이 높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수가 가장 많았죠. 1,500억 정도. 이게 제일 많았고, 그나마 금융주 조금 사고 화학주 좀 샀습니다만은, 사는 금액하고 파는 금액이 1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일부 화학주가 선방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돋보인 것이, 내일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본다면 패시브 성격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외국인들이 뭘 샀는고 뭘 팠는지 봤는데, 판 것부터 봐야 돼요. 오늘 같은 날은 팔았으니까, 그죠? 그랬더니 역시나 3천억 중에서 절반 정도는 삼성전자도 팔았어요.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게 많이 좀 받았지만 팔았어요. 좀 약간 골고루 팔은 것도 있어요. 포스코케미칼도 팔고 하이닉스도 팔고, 유일하게 팔지 않은 것이 그나마 자동차는 덜 팔았군요. 자, 그리고 그럼 산 쪽을 좀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은 최근에 역시나 에코프로 라인을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 S의 배터리 소재 쪽은 사고 있어요. 하나리오 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쪽인데, 그리고 자동차도 좀 잡아주고 LNF 사고 있고, 오늘 LX 세미콘 쪽으로 꽤 좋은 힘이 좀 들어왔어요. 율촌화학은 개별주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파는 쪽은 환율과 연동된 패시브 성격,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차익 바스켓이고, 한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오는 섹터에 대한 플레이보다는 시장에 대한 플레이가 되는 거고, 사는 쪽은 섹터에 대한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시장 투자 관점에서는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뭐 2,400에 멈출지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2,365란 자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70포인트가 있으니까 바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거고, 또 당장 내일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큰 그림에서는 과연 이게 추세적 하락으로 내려가느냐, 그 관점인데, 올본 관점에서 보면 딱 잡아주고 있죠. 2,360짜리에서. 그래서 주봉 관점에서 이번 주에 5주선, 월량 5주 조건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일시적으로 내가 2,400을 이탈할 것도 열어두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간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환율의 반등 속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과연 기관들은 여기서 어떤 모양을 보일까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연기금은 약간 패시브 성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을 빼고 오히려 이제 약간 단기 성향이, 우리가 제가 오죽하면 기관들이 매매하는 코스닥 종목을 보라 그러는데, 그래서 금융투자라고 딱 적어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약간 특이해요. 뭐냐면 종목을 제가 가만히 봤는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관들이 산 종목 중에서 한번 푸트 봤으면 하는 종목이 생각보다 많질 않아요. 1,000보 정도 있을 수 있고요. BH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R패밀리 SC, 물론 이제 약간 투기적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은 약간 위닉스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쳐보면 알아요.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미리 아까 다 때려놨는데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좀 전 때려보면, 자, 첨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월량 5주가 잘 지켜지고 있어요. 월봉, 주봉.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특히나 양극재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뭐 나노 신소재나 전구체 쪽이나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쪽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대주전자재료는 약간 슈팅이 났네요. 이건 슈팅이 나서 저라면 85,000 밑으로 기다리겠는데, 어쨌든 이런 관점. 근데 아까 봤더니 나머지 뭐 컴퓨터 홀딩스나 기관이 산다고 마냥 달라붙기에는 좀 리스크하단 말이에요. 그나마 좀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 약간 매매 쪽이에요. 이 종목은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특히나 금융투자들이. 그러니까 되게 투신도 들어오는데 이는 웨딩 쪽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종목은 사실 월봉이 이쁘기 때문에 월봉이 그리고 주봉이 시장보다 강하죠. 5주선이 지해주니까. 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웨딩 쪽이긴 합니다만 또 화장품도 있어요.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 중에서 최근의 흐름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주식보다는 약간 개별주가 많이 좀 움직이죠. 뭐 아이패밀리 SC도 마찬가지고 실리콘토도 마찬가지고 이런 화장품 유통 쪽 이런 쪽은 움직이는데 나머지 쪽은 조금 약하단 말이죠. 그러면
실리콘트라든지 뭐 IPM&SC 같은 경우는 그냥 개별에 맞게 기술적 대응해야 돼. 딱 기술적으로 무너지면 바로 정리하고 그런 장이란 말이에요. 위닉스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스테이블하게 움직이는 건 있어요. 우리가 뭐죠? 생활 가전, 가습기 이런 거죠. 미세먼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계속 바닥권에서 좀 움직여주고는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가겠지만은 아까 살펴본 대로 뭐 기관들이 여기서 막 매수했다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막상 들어가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종목이 많아요. BH 같은 경우가 기관이 잡혔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어차피 애플 관련주고 차량용 PCB 관련주인데 막 달라붙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장 주식시장 마감 시장에서 좀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딱 포인트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원화 환율이 계속 강세로 가면 약세로 가면 시장은 생각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집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